면 이번 승진은 물 건너간다고. 그리고 나는 아들이잖아. 딸 같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당신이 회사 휴직을 해. 그리고 우리 엄마 돌보면 되잖아. 그게 쉬우면 나도 했지.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내가 벌면 되지. 그 쥐꼬리만한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게? 그걸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참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아, 시비 걸지 말고. 당신은 늘 말을 그따위로 하더라. 그럼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그게 한두 푼이야? 간병까지 돈을 아끼면 대체 돈을 언제 써? 아, 몰라. 당신이 여자잖아. 같은 여자가 간병을 해야 엄마도 편하지. 그럼 당신은 아들 아니야? 핏줄은 당신이잖아.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이사단이 나지. 차라리 당신이 재택이 가능한 직장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주던가. 내 친구들 중에서 나만 이래. 다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데 나만 내가 벌어 쓴다고. 지금 엄마 앞에서 싸우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억울하다는 거지. 나도 우리 애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해. 집 대출은 누가 갚고 빚은 누가 갚아? 안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병가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서. 대신 제가 퇴근하자마자 올게요. 그나저나 우리 애는 누가 돌보지? 시터를 다시 알아봐야 하나? 저도 화가 나서 지금 그 말이 나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게 자식으로서 할 말인가요? 애 봐주는 돈도 쥐꼬리만큼 줘놓고 불구된 시어머니 앞에서 시터는 어떻게 구하냐는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더 가가는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아들네가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엄마, 일단 미안해. 우리 시우 때문에 다쳤잖아.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아, 그게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니? 우리가 너무 길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우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낚아채더니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살림도 다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 이 말이니? 새로운 식모 구했으니 나더러 나가라는 말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다리 불구된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일절 도와주지 않더니 이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니들은 툭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더라. 내가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리는 거야? 저는 그저 어머님이 집에서 푹 쉬었으면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하다고요. 됐다. 나도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잘 살아라.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한시도 허리 펴지 못하고 육아하고 살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오히려 고맙네. 이제라도 나를 놓아줘서.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 이건 서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또 며느리 편 드는 거지?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엄마도 이제 독립할 필요가 있잖아. 언제까지 아들 집에서 살 거야? 그래, 알았어. 간다, 가. 그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쫓겨나는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기쁜 마음에 나왔어요. 이제는 살림이나 육아로 고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씨구나 춤추며 나갔네요. 기껏 헌신해줬더니 헌신짝 취급하는 아들네 외아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꽁꽁 묶어둔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과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도 좀 있었고 제가 이곳저곳 돈을 굴려서 차곡차곡 모은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하고 철이 들어 많이 죽었지만 아들은 때때로 망나니 같은 기질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정신 차리면 물려주려고 몰래 꽁쳐두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결혼할 때 조금 보태주려고 했는데 글쎄 이놈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통보식으로 며느리를 소개시켜주고 또 며느리 역시 저를 어려워하거나 공경하는 태도가 없어서 괘씸해서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내외는 제가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아들한테 물려주면 뭘 하나요? 어차피 저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걸요. 그래서 저는 묶여있던 돈들을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인생 즐기면서 돈 펑펑 쓰자고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날들이 전부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 저를 위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재벌처럼 펑펑 쓰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 계산을 하지 않고 쓰게 되었는데요. 막상 돈을 쓰려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딱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달성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인생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씩 손주가 아른거리긴 했지만 가만히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아들 내외는 저와 평생 연락을 안 하는가 싶더니 결국 뒤늦게 달려오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엄마 그렇게 보낸 거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근데 왜 왔어? 왜긴 왜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지영이도 엄마 보고 싶었대. 며느리는 저에게 빵 봉지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는 걸로만 골라왔어요. 뭐 이런 걸 사오고 그래.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를 묻길래 제가 말을 끊고 물어봤어요. 내가 바빠서 그런데 진짜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운을 띄우더라고요. 엄마, 그게 있잖아. 그거 뭐? 그 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땅이랑 돈, 그리고 금도 많이 있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산이 어딨어? 나도 다 알고 왔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마. 얼마 전에 할머니 뵈러 갔다가 들었어. 근데 그거 일찍 좀 물려주면 어떨까 해서. 우리 둘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집 한 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시우 학교 보내려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야 해서 목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돈 엄마가 나한테 지금 주면 어때? 그게 네 돈이니? 내 돈이지? 어차피 나 물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이미 쓰고 있다. 뭐? 너한테 물려준 게 없단 얘기야. 미쳤어? 그걸 쓰면 어떡하냐고. 아들은 저에게 개거품 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질러줬죠. 나한테 돈 맡겨놨냐?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내가 내 돈 쓴다는데 왜 네 허락을 받고 써야 돼? 엄마, 장난치지 말고. 손자 미래가 달린 문제야. 그걸 진짜 쓰고 있다고? 그럼 우리 시우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네 자식 문제를 나한테 찾아와서 따지니? 엄마,
지금 우리가 내쫓아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 그때는 정말 미안해.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래놓고 결국 나한테 물려줄 거면서. 지영이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며느리가 옆에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한 번을 제게 다정하게 군 적이 없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니 갑자기 등줄기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식 떠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죠. 매정하게 손을 내치더니 풀이 죽어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잘할게요. 시우도 어머님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또 식모 필요하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식모라뇨.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시우 아니었으면 너는 네 집에 나를 절대 들이지 않았을 거다. 가족? 난 너한테 한 번도 가족 취급 당해본 적 없어. 식모 취급이나 했으면서. 아무튼 너희한테 줄 거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때 헤어질 때도 그럴 작정으로 나 쫓아낸 거 아니니? 쫓아낸 게 아니라 보태드린 거죠.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보내준 덕분에 지금 편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너희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나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다리 치료 받는 거 알지?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때문이라는 걸 알면 적어도 나한테 고생했다, 미안했다 하면서 간호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사람을 내치니? 니네가 나한테 한 게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일 아니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서운했어.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니네한테 헌신한 거 아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내가 필요할 때 모른 척 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와? 나도 필요 없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참은 거라고요. 뭐? 저희 집에 머물면서 같이 다투기도 하고 정도 들었잖아요. 이제 서로 각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내가 지금 돈을 쥐고 있지 않았어도 이렇게 찾아왔겠니? 평생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살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께 늘 찾아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봐온 너희는 꼭 부탁할 때만 찾아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으면서 뭘.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어. 아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탁자 위에 있던 액자와 쟁반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하더니 결국 여보, 가자 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시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렸어?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말렸습니다. 여긴 왜 왔어? 요리는 내가 할 테니 나가거라. 어머님, 이미 다 마쳤어요. 저녁 안 드셨죠? 같이 먹어요. 며느리는 웬일로 저녁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같이 살 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애가 어찌나 부지런히 움직이던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이제 와서 빌빌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님, 음식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인터넷 레시피로 해봤는데. 지영아, 이러는 이유가 뭐니?
왜긴요. 어머님이랑 같이 있고 싶다니까요. 네 남편이 여기 오라고 시키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 실은 그 사람이 허가는 채로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중재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그 사람한테 전화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부부싸움도 너무 자주 해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숨이 막힐 지경이라니까요. 돈 안 준다고 삐진 모양이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많은가 봐요. 그게 돈 때문에 서운한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네 남편한테 전해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진심이세요? 그럼 가짜겠니? 너도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거고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 돈으로 사람 고용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죽기 직전에도 요양원에서 알아서 인생 마무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엄연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돈만 밝히니까 그렇지. 그때 못 봤니?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나한테 개거품 물고 대드는 거? 그 사람이 워낙 흥분을 잘하잖아요. 저도 가끔 놀랄 때 많아요. 아무튼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흔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그땐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땐 내가 너무 흥분했나봐.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엄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게 왜 네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며.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 이제는 아니야?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 거다. 자식이 제일 우선이고 먼저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얼마나 큰 결정이겠니? 그 말이 사실이야? 한 톨도 안 남기겠다는 말? 엄마 집에 와서 재산 얘기만 하는 너도 정말 대단하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엄마, 이러지 마. 아니면 우리 다시 합가할까? 합가는 무슨. 내가 거기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너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쫓겨날 때 내가 얼마나 후련했는지 아니?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잖아. 엄마는 나한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 이런 놈이 내 자식이라니. 정말 자식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TV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를 내 자식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너무한다 진짜. 머리 아프니까 얼른 가.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성실하게 살아. 그래 아들 잘 키우지. 아들은 한참이나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착한 자식들도 많고 효도하는 자식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여태껏 아들에게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주기만 했고 베풀기만 했죠. 받은 거라고는 육아를 하면서 월급처럼 받은 쥐꼬리만한 돈뿐이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일수록 그런 게 중요하다고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 다리는 치료를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가망이 없다던 의사도 저에게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자식 관계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돈 안 준다고
아직도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제 고민은 제가 쓰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지금이야 괘씸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모든 걸 베풀지 말고 조금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를 대신 육아할 때는 이렇게 사연을 쓸 시간이 남아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네요. 사연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인생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값지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